FBI를 17년간 조롱한 천재. 유나바머, 테드 카진스키의 비극. 하늘이 아닌 우편함에서 온 공포. 1978년 5월 25일 미국 시카고의 명문 노스웨스턴 대학교 공학부 건물. 평범한 갈색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 직원이 그것을 열자마자 폭발했다. 작은 폭발이었지만 이 사건은 17년 동안 미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는 총 16건의 소포 테러의 시작이었다. 초기 폭탄은 아마추어 티가 날 만큼 조잡한 재료로 만들어졌고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그것이 바로 경고이자 조롱의 시작이었다. FBI는 이 범인을 잡기 위해 전례 없는 수사를 벌였다. 역사상 가장 많은 수사비 약 5천만 달러가 투입되었고 전담 요원만 150명 이상이었다. 범인은 대학과 항공사를 주된 목표로 삼았기에 FBI는 그에게 코드명 유나바머를 붙였다. 하지만 증거는 거의 없었다. 지문도 머리카락도 DNA도 없었다. 그는 심지어 폭탄에 타인의 채모를 일부러 넣어 수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폭탄 재료는 폐품이나 일상용품으로 이루어졌고 사용된 화약 일부는 불꽃놀이용을 재활용한 것이었다. 1987년 유타주 폭발 현장 근처 가게 직원의 증언으로 몽타주가 만들어졌지만 그 몽타주는 오히려 FBI를 10년 가까이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었다. 하버드 천재의 붕괴와 어둠의 철학. 테드 카진스키는 16세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천재였다. 지능지수는 167. 수학적 재능은 눈부셨고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서서히 기울었다. 하버드 시절 그는 헨리 머레이 교수의 심리 실험에 참여했다. 피실험자가 쓴 개인 신념과 꿈을 담은 글을 낭독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을 이용해 모욕과 조롱을 퍼붓게 하는 정신적 압박 실험이었다. 머레이는 과거 OSS 출신으로 이 실험은 CIA의 MK 프로젝트와 연관되었다는 의혹이 짙다. 카진스키는 그 실험을 거치며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인간과 사회 전체를 불신하게 되었다. 버클리 대학에서 수학 교수로 재직했지만 내면은 이미 붕괴되어 있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미국 몬태나주의 깊은 숲으로 떠났다. 전기도 수도도 없는 작은 오두막. 그곳에서 그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며 문명과 인간을 증오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의 일기는 점점 철학적 선언문으로 변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기술의 노예가 되었다. 이 문장은 훗날 폭탄으로 세상에 터져나왔다. 우편 속의 살인자. 그의 목표는 분명했다. 기술 문명을 상징하는 인물들이었다. 1985년 첫 희생자가 나왔다.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의 컴퓨터 상점 주인이 폭탄을 열고 사망했다. 1993년에는 예일 대학교의 컴퓨터 과학자가 부상을 입었고 같은 시기 유전학자 역시 폭발로 큰 부상을 당했다. 1994년에는 광고회사 임원이 1995년에는 목재산업 로비스트가 사망했다. 그의 폭탄은 단 한 사람만을 겨냥하지 않았다. 경비원, 비서, 우편물 담당자 등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그의 목표는 개인이 아니라 체제였다. 그는 문명 전체를 공격했다. 폭탄의 구조도 진화했다. 초기엔 조잡했지만 후기로 갈수록 정교하고 치밀했다. 모든 부품을 직접 갖고 화약을 섞고 나무 상자를 손수 조립했다. 그는 우편을 통해 세상과 전쟁을 벌였다. 세상을 향한 3만 5천 자의 선언문. 1995년 그는 폭탄 대신 글을 보냈다. 제목은 산업사회와 그 미래. 3만 5천 자에 달하는 긴 글이었다. 그는 썼다. 기술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문명은 인간을 노예로 만든다. 진보는 자유의 파괴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살인이 아니라 경고라고 주장했다. FBI는 이 글을 공개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폭탄 위협이 계속되자 결국 신문의 실기로 결정했다. 1995년 9월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가
그의 선언문을 전문 게재했다. 신문은 순식간에 매진되었고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그때 한 남자가 그 글을 읽고 멈췄다. 그는 테드의 동생 데이비드였다. 글의 어투와 표현 방식이 어릴 적 형이 쓰던 글과 똑같았다. 그는 고뇌 끝에 FBI에 편지를 보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제 형일 수 있습니다. 그의 제보는 17년 동안 미궁이던 사건을 열었다. 데이비드는 FBI가 건넨 현상금 100만 달러를 거절하고 모든 피해자 가족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의 선택은 또 하나의 비극이 되었다. 숲속의 오두막, 천재의 몰락. 데이비드의 제보 이후 FBI는 문체 분석을 실시했다. 선언문과 테드가 젊은 시절 쓴 논문을 비교한 결과 단어의 리듬과 문장 구조가 일치했다. FBI는 마침내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목했다. 테드 카진스키. 그는 몬태나의 깊은 숲, 전기도 전화도 없는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다. 1996년 4월 3일 작전명 몬태나 오두막 급습. FBI 요원들이 조용히 숲을 포위했다. 문이 열리자 외쳤다. 정지. FBI.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손을 들었다. 오두막 안에는 폭탄 설계도, 금속 파편, 선언문 원본, 그리고 수십 권의 손으로 쓴 일기가 있었다. 그 일기에는 후회는 없었다. 오직 기술 문명과의 투쟁만이 적혀 있었다. 그날 FBI는 17년간의 추적을 끝냈다. 그는 괴물이었을까 아니면 예언자였을까? 1998년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연방법원. 테드 카진스키는 법정에 섰다. 그는 변호인의 정신질환 주장을 거부했다.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세상을 구하려 했다. 그는 결국 유죄를 인정하고 사형 대신 종신형 할애를 선고받았다. 그는 콜로라도의 최고 보안 교도소 ADX 플로렌스에 수감되었다. 하루 23시간 창문 하나 없는 독방. 그곳에서도 그는 글을 썼다. 기술은 멈추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도구에 삼켜질 것이다. 2023년 6월 10일 테드 카진스키는 감옥에서 자살한 채 발견되었다. 향년 81세.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그의 사상은 지금도 논쟁 중이다. 그는 괴물이었을까? 아니면 문명의 경고를 보낸 예언자였을까? 엔딩 내레이션. 그는 폭탄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가 남긴 질문 속에 살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본 영상을 보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